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를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 들녘을 그려볼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풍경화 그림이죠. 구독자분께서 가을이라 황금 들녘을 그려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즘 날씨를 딱 보니까 겨울이 빨리 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괜히 아쉽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함께 오늘 가을 그림 열심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용할 종이는 라나 아쿠아렐의 워터컬러 종이이고요. 중목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뜯어놓은 종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같이 그려볼게요. 붓은 헤랜드 붓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화면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요. 땅에서 그려질 큰 구간, 즉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서 분할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박스 안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차분한 게 없어서 이걸로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하늘 부분과 땅을 이렇게 직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조금 내려갔죠? 자,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리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큰 틀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앞에 산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줘서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잡아주고요. 자, 노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사선으로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가로선을 그어서 큰 덩어리를 먼저 나눠줄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거 이제 논을 하나씩 그릴 건데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화면의 중앙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사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러면은 요만큼 해서 또 큰 덩어리, 논의 덩어리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가운데 크게 나눈 이 부분은 논두렁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 이런 식으로 길을 하나 잡아주고요. 이제 멀리 있는 애들도 이렇게 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이 논밭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선이 조금 더 이렇게 뉘어지면은 좀 더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이 사선이 완전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저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풍경화는 저와 몇 번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이런 그 스케치가 없어요. 얘는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줄게요. 일단은 스케치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채색을 들어가면서 저랑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하늘을 그려줄 건데요. 조금 두꺼운 붓을 준비를 해주시고 호수가 좀 있는, 그러니까 붓을 2자루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12호와 8호 붓, 12호와 8호 붓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해질녘이어서 저는 울트라마린과 블루 그레이를 조금 섞어줄게요.
내려오면서 색을 좀 바꿔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색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자, 먼저 물을 넉넉하게 깔아주세요. 윗부분에. 납작붓이 있으시면은 그걸로 물 깔아주셔도 됩니다. 자, 하늘과 땅의 경계 부분까지만 이렇게 칠을 해줄게요. 물을 칠할 때는 한 번만 쓱 바르고 그만두지 마시고 좀 촉촉하게 이 종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붓을 너무 세게 눌러서 하시면 종이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힘을 빼고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둔 색깔을 위에서부터 칠을 해줄게요. 저는 약간 이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번지는 거 보이시죠? 자, 윗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사이를 좀 띄우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붓을 깨끗하게 빠르게 씻어내서 옐로우 오커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노을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 부분을 싹 건드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도 살짝 풀어내서 아래까지 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저는 핑크색, 브릴리언트 핑크라고 하죠. 요거랑 브라이트 바이올렛 컬러를 조금 섞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왜 노을이 지면 약간 어두침침해지면서 약간 붉은색도 보이고 보라색 느낌도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색을 넣어줄게요. 이 브릴리언트 핑크가 이제 어쨌든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색과 만나는 이 경계 지점은 약간 조금 탁하지만 보라색으로 살짝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기를 조금씩 이제 점점 빼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물보다 붓에 있는 물이 더 많아져 버리면 확 퍼지면서 얼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물기를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잔잔한 구름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붓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푸른색을 조금 섞어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느낌의 구름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리가 이 붓터치의 자리가 구름이 되는 거예요. 물기가 있을 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붓을 씻어주시고요. 조금 작은 호스로 붓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붓 끝으로 하셔도 되니까 깨끗하게 붓을 씻어주시고 이제 산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후커스 그린을 여기 우리 푸른색, 우리 하늘 칠했던 부분에다가 블렌딩을 한 다음에요. 울트라마린도 조금 진하게.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도 조금 넣을게요. 푸른색 조금 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원경에 있는 산은 우리 눈에는 완전 초록색으로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노을에 묻혀서
조금 노을색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오묘한 색으로 그냥 여러분들 섞고 싶은 색을 다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하게 표현하지도 않을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로선보다는 톡톡톡톡 치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멀리 있어도 그런 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세요. 여기도 멀리 있는 산 표현이죠. 자, 지금 종이가 충분히 젖어 있어서 이렇게 터치를 넣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져요. 이런 것들 잘 이용을 하면은 좋겠죠. 더 자연스럽죠. 아직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계속해서 조금씩 더 진한 색을 이렇게 올려주고 또 앞쪽에는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붓에서 물감만 한번 뺐어요. 콕 찍어서. 자, 여기에 나머지 잔여 물감을 사용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필요하다면 물감을 다시 묻혀오면 되겠죠? 이 라나 아쿠아렐 이 수채종이가 풍경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그림보다는 풍경화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사용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같이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는 물이 거의 말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조금 더 거칠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종이 자체가 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다듬으면서 조금씩 더 디테일한 이런 산 표현이라든지 나무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말랐어요. 그러면 저는 요 앞에 조금 더 진한 나무나 그 다음에 집을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물기를 조금 더 빼고 포커스 그린을 같은 곳에다 블렌딩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레드 브라운을 좀 섞어줄게요. 그래서 집의 그런 지붕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듬성듬성 그려줄게요. 사실 뭐 집이라고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점만 찍어줘도 아, 멀리에 뭐가 있구나, 뭔가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 같으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서 나무 가지를 조금씩 표현을 해준다든지, 저 밑에 이제 햇빛을 등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알록달록 하기보다는 그냥 집하고 나무하고 거의 같은 색깔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울트라마린을 좀 써서 진하게 콕콕 뭐 이렇게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을이니까 좀 더 가는 세필을 사용하셔도 되고 손끝에 힘을 딱 주시고 빠르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선을 그어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좀 더 앞을 찍어서 더 진한
수풀이 있는 느낌을 또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 해주고요. 붓을 씻어주고요. 자, 하늘이 거의 말랐는데 처음에는 되게 진해 보여도 그렇게 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채화 물감은 한번 칠하고 나면 좀 연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아, 이 정도 칠하면 이따가 어느 정도로 색이 약해지겠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지금 제가 옐로우 워커,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딥,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섞었는데 비율은 옐로우가 조금 적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퍼머넌트 옐로우 딥하고 옐로우 오커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멀리 있는 것부터 이제 그려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멀리 있는 그런 벼들이죠. 물을 안 칠했어요. 자, 붓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스냅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세요. 그러면 칠해지는 곳이 있고 또 안 칠해지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갈필이라고 하거든요. 칠해지지 않은 부분들은 갈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수채화 기법 중에 하나이니까 요렇게 그냥 남겨두시면 되고, 자,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옐로우 오커를 더 찍었거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 쪽에 콩콩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요 구간은 지금 조금씩 비워두고 있죠. 물을 조금 더 타서 옐로우 오커, 이렇게 찍어주고, 자, 여기는 색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넓게 넓게. 근데 되도록이면 이 가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진한 색깔, 이런데. 이런 부분들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은 벼가 이제 좀 입체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터치들이 그냥 의미 없이 넣는 것이 아니라 벼의 그 벼의 길이, 그 키를 표현하는 거예요. 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또 듬성듬성 또 그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미리 이 초반 작업에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이 얇은 그 라인 붓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벼 표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는 붓대가 좀 길어서 이렇게 좀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는데, 뭐 이걸로 이렇게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큰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세밀한 이런 작업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디에다 쓸 거냐면 이렇게 별을 표현하는 데 좀 쓸 거예요. 다 표현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해놓으면 느낌이 더
살잖아요. 붓을 아래에서 위로 튕기듯이 멀리 가는 거는 또 약하게 작게 그려줘야겠죠. 이거는 붓대가 길다 보니까 여기 물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번도 물감 묻히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벼에 이런 알맹이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표현을 해주고 자, 요 정도 하고요. 여기 사이에 논두렁 부분 있죠? 거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좀 섞어주고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섞어서 길 표현을 좀 한 다음에 이 비어져 있는 이 칸들을, 이 라인 있죠?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따버리면 정말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듬성듬성 비워놓은 데는 비워놓고 이 흰색들이 남는 게 괜찮거든요. 빛을 받는 느낌도 들고 좀 더 신선해 보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다 칠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데 뭐 이런 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왜 논두렁 같은 데 가도 이런 데 풀이 좀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셉그린을 좀 더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길을 하나 내주고 자, 이제 앞부분 이제 쫙 들어가 줘야겠죠? 앞부분에는 조금 넓은 붓을 사용을 할게요. 자, 처음처럼 그 옐로우에다가 옐로우 오커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딥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이렇게 칠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씩 이렇게 좀 튀어나가도 돼요. 논두렁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필이 있는 게 조금 더 멋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갈필 느낌을 좀 주고 이제 우리와 되게 근접해 있는 여기는 옐로우 오커를 조금 더 써서 색을 넣어볼게요. 자, 옐로우 오커와 로우 시에나를 그리고 번트 시에나도 약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벼가 이제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듬성듬성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얘는 조금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라이너 붓 있죠? 사용했던 라이너 붓을 이용해서 옐로우 오커, 그다음
로우 시에나, 번트 시에나. 번트 시에나는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줄게요. 옐로우를 조금 더 섞었고요. 하면서 요렇게 요런 톡톡톡톡 쳐서 알맹이들 표현 좀 해주고, 세필 있죠? 세필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돼요. 세필을 사용하실 때는 손에 힘을 정말 덜렁덜렁 빼시고 싹 올리시면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풍경화 한 점을 그려봤어요. 저도 오랜만에 풍경화 그리니까
되게 설레이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똑같은 느낌, 똑같은 이런 구조로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사진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오늘 배운 것들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또 멋진 풍경화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예쁜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